스페이스X 스타쉽 2호 발사탑 쌓기 작업 재개 완료까지도 얼마나 걸릴까? 스페이스X 오비이락 포착 시도 최종 준비 완료하고 발사 예정 발표. 정말 준비됐을까? 요구조선 26호. 메가베이로 이동. 결국 폐기될까? 머스크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스타 팩토리는 완공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과연 그럴까? 스타벅스 개발 및 테스트 준비. 스페이스X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승무원 임무를 발사할 계획이며 투표에 들어갑니다. 텍사스 스타베이스는 텍사스 남단의 작은 늪지대에서 세계 최고의 로켓 공장 및 우주기지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 우주기지에는 발사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발사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궤도 발사대 8점부터 지난 에피소드에서 테스트 탱크 B14점 일명 샌드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사장으로 다시 옮겨져 테스트를 위해 다시 궤도 발사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작업자들은 궤도 발사 타워에서 거의 끊임없이 작업을 하며 이 테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고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을까요? 이 작업의 대부분은 다가오는 시험 비행에서 슈퍼 헤비 부스터를 잡는 데 사용될 젓가락 잡기 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사되어 우주 끝까지 날아가 우주선과 분리되고 다시 내려와서 공중에서 잡히게 될 슈퍼 헤비 부스터는 공중에서 발사됩니다. 미친 소리 같죠? 알아요. 이 모든 작업은 B14점의 캐치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에서 정점을 찍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았고 서류 작업으로 인해 다음 달까지 발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스페이스X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스트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타워 하나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떨어지는 로켓 부스터에 맞을 위험에 타워 하나를 놓는다면 백업이 있어야겠죠. 타워 B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타워 B를 떠났을 때는 6번째 세그먼트가 막 쌓인 상태였고 마지막 확장을 위해 크레인을 내려 마지막 3개의 세그먼트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크레인의 기계적 문제로 인해 약간의 지연 끝에 마침내 스페이스X는 확장 작업을 완료하고 거대한 CC-8801 크레인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크레인이 올라가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9점의 세그먼트 번호 칠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일 밤에 도로가 폐쇄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았어요. 물론 세그먼트 7은 한 쌍의 자주식 모듈식 운반차 또는 SPMT에 실려 도로를 따라 굴러서 타워 B 바로 옆에 놓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세그먼트를 최대한 빨리 쌓을 계획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타워 세그먼트와 나머지 2개가 나머지 타워보다 크기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조각은 높이 쌓기가 훨씬 어렵고 일반적으로 바람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을 때만 쌓을 수 있으므로 스페이스X는 이를 쉽게 쌓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블록으로만 젠가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무거워요. 스페이스X는 쌓기 전에 적절한 조건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타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실수에서 교훈을 얻은 스페이스X는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상단 3개의 세그먼트를 절반 크기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쌓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여기서 빠르게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행 전에 쌓기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5점, 현재 발사장에서 2번째 타워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9타워 세그먼트 중 7개는 이제 2개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산체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밌는 사실로 산체스 부지는 스페이스X가 오기 전에 그곳에 유정이 있던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크기 변경과 함께 스페이스X는 세그먼트의 내부를 대부분 지상에 설치한 후 쌓는 방식을 선호하여 건설 방식도 변경했습니다. 첫 번째 타워에서 스페이스X는 대부분 빈 세그먼트를 쌓아 올렸죠. 타워를 쌓은 후 살을 붙이는 작업은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타워의 사전 설치 기능 중 하나는 거대한 메카질라 에임에 연결되는 상단 부분의 풀리 메커니즘입니다. 이 풀리 시스템은 타워 바닥의 드로우엑스 모터에서 케이블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와 암에 장착된 다른 풀리에 연결합니다. 드로우엑스 모터라는 이름은 이 모터에 사용하기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석유 굴착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석유 산업 부품을 사용하여 이 타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오래된 석유 굴착 장치에서 드릴 스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터입니다. 이를 통해 파리 타워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부스터와
칩을 들어 올려 발사대에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 덕분에 스페이스X는 훨씬 빠른 속도로 타워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비행 전에 타워의 주요 구조를 완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점 손가락이 교차했습니다. 선박 진행 상황 및 예정된 시험 준비. 이 타워 모듈에서 조금 뒤로 돌아가 반대 방향을 보면 비행 5점의 다음 우주선인 우주선 30점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 5점에서 이 우주선은 날개를 펼치기 전에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스터 12점과 마찬가지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간 기간 동안 스페이스X는 후속 우주선에 몇 가지 시각적 개선 사항을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선 29점 2단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S29점을 썼다면 플랩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함께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비행의 품질이 화장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엔진 베이에도 조명을 원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 우주선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농담을 제쳐두고 작업자들은 결국 우주선 30데카를 우주선 측면에 배치했으며 이것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테스트 탱크 14.1이 아직 발사대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선이 발사대에 굴러가는 것을 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스페이스X는 예상보다 일찍 우주선을 굴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환상적입니다. 고속도로 4를 따라 스타쉽의 이전을 나타낼 수 있는 롤아웃 폐쇄 날짜를 주시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입니다. 로켓 가든에서 메가베이 지점까지 우리 여행의 다음 목적지인 우주선 26 지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죠? 26호가 로켓 가든에 있었던 건가요? 물론이죠. 한편 스페이스X는 13일 저녁 26호를 로켓 가든의 전시대에서 메가베이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6호의 마지막 기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로켓 감시자들은 26호의 날이 여러 차례 지났고 그때마다 우리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불꽃이 날고 선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어떤 확정적인 진술도 하지 않으려 고합니다. 한편 26함이 메가베이로 옮겨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이 제거된 것은 적어도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녹화 시점도 26함은 여전히 메가베이에 서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26함이 그곳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배가 마침내 완전히 해체되면 보기에 슬픈 광경이 되겠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6호는 2022년 10월에 건조가 시작되었다는 점 때문에 26호만 오래된 우주선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26호는 건조 초기부터 일회용 우주선으로 설계되어 플랩이나 열 차폐막은커녕 탑재실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거대한 튜브에 불과합니다. 자매 우주선인 27점은 같은 시기에 건조되었고 테스트 도중 이상이 발견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버려진 우주선이 건조될 당시 우리는 이것이 신속한 테스트 프로토타입일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가 적시에 우주선을 발사하여 스타쉽을 최대한 신속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선 건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렇게 급조된 확장형 우주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주선 26은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가정과 가설을 뛰어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노즈콘 주변까지 보강제를 설치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6호는 메시의 정적 화재 스탠드 시험에서 가장 먼저 테스트를 받은 우주선이었으니 스페이스X가 26호의 용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정적 화재의 결과로 스페이스X는 26호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감상적인 회사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26호가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 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언급했듯이 달 엔진을 대신 장착하고 달로 날아간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선박 26의 과거는 다소 다사다난했습니다. 선박 31은 열 타일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하이베이로 이동하여 작업을 계속합니다. 노즈콘과 용접 라인에 가까운 접착 부위가 팀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 유리한 지점에서 작업자들이 31점의 노즈콘 표면을 샌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표면을 긁는 것 외에도 제거할 때 남아있을 수 있는 오래된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반면에 그들은 왜 코를 긁으려 할까요? 명확히 말하면 그들은 단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표면을 개선하기 위해 긁는 것일 뿐입니다. 타일 접착제가 사용됩니다. 이는 접촉 가능한 접착제의 표면적을 넓혀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접착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약한 접착력을 갖게 됩니다. 노출된 금속 조각에 무언가를 붙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샌딩만으로도 접착제의 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샌딩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표면에 미세한 홈이나 긁힘이 있을 때마다 접착제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달라붙을 무언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로즈콘에서 내려온 후 스페이스X가 이 용접 이음새의 타일 제거를 완료하고 이제 아래쪽에 접착제 잔여물도 청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자들이 이 접착제 조각을 제거했으니 나머지 타일로 이동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비행 하드웨어의 상당 부분은 꽤 오래전에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비행 준비가 완료된 우주선인 우주선 32점은 1년 전인 11월에 건조를 마쳤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타쉽 생산에 엄청난 공백이 생긴 이유는 스페이스X가 기계를 만드는 기계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별 모양의 공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로켓 생산 공장 건설에 힘써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모든 구조가 세계 최초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로켓 공장이 존재하지만 로켓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없습니다. 스타 팩토리 본관, 기지, 사무실 건물이 모두 이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에는 움직이는 부품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스페이스X 방식으로 스타 팩토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초기 칩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개조된 블록 E 스타쉽 중 첫 번째인 우주선 33점은 얼마 전에 제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타 팩토리는 매일매일 완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비행 며칠 전 3개월 안에 기술을 완전히 탑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달 초까지 이론적으로 모든 제조 장비가 주요 생산 건물 안에 위치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구성 요소는 사무실 건물 하나뿐이며 그것은 바로 사무실 건물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오피스 빌딩 근처에 부지를 하나 더 매입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건물은 스페이스X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최하위였던 것 같습니다. 오피스 빌딩을 바라보며 작업을 재개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결국 벽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유리 패널이 점점 더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건물과 스타 팩토리를 연결하는 연결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발이 단기간에 완료되어 스페이스X가의 한 사이트에서 매년 100개의 스타쉽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향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스크는 비행 5점의 예상 발사 날짜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8월 10일에 발송한 답변에 따르면 발사가 약 3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타워 스택 건설과 일치하는 8월 30일 이전에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발사는 미국 연방항공청의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하에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승무원 임무 준비 및 폴라리스 새벽. 스페이스X가 항상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 이들이 실험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곧 출시될 크루 탐사선인 폴라리스 던을 살펴볼까요? 이 미션에 대한 소개는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제렛 아이잭맨의 개인 미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 던 미션은 제렛 아이잭맨의 두 번째 상업적 미션이 될 것입니다. 이삭만은 기술계의 거물입니다. 간단히 인스퍼레이션 4점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미션은 사상 최초로 상용 승무원이 탑승한 우주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인스퍼레이션 4의 목적은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 병원을 위한 기금 마련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멋진 미션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약 1억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항해를 통해 아이작맨이 우주에 대한 흥미를 더욱 갖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우주선에 탑승하는 최초의 인력 비행을 포함하여 스페이스X와 함께 3가지 임무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새로운 폴라리스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임무 중 첫 번째 임무는 폴라리스 Dawn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임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은 임무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비행 역사상 최초의 상업 우주 유형을 포함할 것이며 우주 유형을 목적으로 스페이스X에서 만든 새로운 우주복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우주복의 시연은 이번 탐사 중에 처음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탐사 기간 동안 인체가 이러한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가 수행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선이 1972점에 달에 착륙한 아폴로 17점 이후 발생한 다른 어떤 인간 임무보다 지구에서 더 멀리 여행하는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2년 말 한때 이 임무의 목표 날짜로 계획되었던 날짜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시계도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좌절 끝에 결국 작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였던 2024점 7월 하순으로 미뤄졌습니다. 7월 초에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었던 로켓 팰컨 9에 이상이 발생하여 폴라리스 미션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상 현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X가 직원들에게 팰컨 9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승무원이 탑승하는 주요 임무를 연기해야 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즉,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고 조사에 있어서도 스페이스X가 일반적인 우주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는 사고를 복구하고 다시 하늘을 나는데 16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후 현재까지 총 10번의 임무를 추가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따라서 재난에도 불구하고 폴라리스는 프로젝트가 한 달 정도 지연되는 약간의 지연만 겪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달 늦춰졌다는 것은 곧 발사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폴라리스 던의 발사 예정일은 8월 26일입니다. 확실히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폴라리스 미션이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2월에 발표된 2020점의 출시를 애타게 기다려왔고 몇 번의 지연 끝에 드디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미션을 스플래시다운까지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프레임 2 미션과 크루 드래곤의 바쁜 일정. 올해 남은 몇 달은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 팀에게 매우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폴라리스 대연의 결과 크루 8점의 귀환 크루 9점과 프레임 2점의 발사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잠깐만요. 가장 최근 발사가 뭐였나요? 두 번째 프레임? 저리가 꿰어 있는 건가요? 올해는 또 다른 크루 미션이 발사되어 단 몇 달 만에 총 3번의 크루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새로운 기록입니다. 야네케 마이클슨, 에릭 필립스, 라베아 로게 오에도 몰타 출신인 암호화폐 기업가 춘왕이 자신의 이름을 딴 프라미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들의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 중 단 한 명도 미국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우주선을 타고 전적으로 비미국인 우주 비행사가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외에도 독일 여성 우주 비행사로는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하게 될 라베아 로게가 첫 번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르게 발음하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 임무는 완전한 상업용 자유비행 임무이기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에 착륙하지 않습니다. 이 임무는 인스퍼레이션4 및 폴라리스 던 임무와 비슷합니다. 또한 인스퍼레이션4 임무에 설치되었던 큐폴라 모듈이 장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폴라리스 던에서 폴라리스 미션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극지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미션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션이 지구 극지방 상공을 비행하는 최초의 유인 미션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원래 프레모가 1800년대 후반 북극 탐사선이었다는 사실에서 프레모의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라 보레알리스에서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벤 앨런 벨트에 상당한 양의 방사선으로 극지방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극지방 바로 위를 지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바로 극지방 위로 인력을 절대 날리지 않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퀘스트를 완료하는 데는 3~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승무원은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중 하나는 우주에서 수행되는 최초의 엑스레이 실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목격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 제공하는 모든 옵션을 목격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우주 비행 기술의 얼리 어답터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일반 소비를 위한 길을 닫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되며 저는 그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